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수업 준비에 대해서 배워볼 양승수라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준비를 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온라인 수업 준비를 위한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순서는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의 차이점, 온라인 수업에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한지, 어떤 액세서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한 소프트웨어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장비 선정과 촬영 방법의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면 수업은 모든 참가자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참가자의 반응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하실 경우에 참가자를 한눈에 보기 힘들고 또한 발표자가 참가자가 볼 수 있는 부분을 조절할 수 있기는 하지만 참가자가 실제로 보고 있는지 또는 참가자가 제대로 온라인 수업에 어텐션을 해서 보고 있는지 알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장점으로는 참가자와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 준비를 할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발표자의 대면 수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발표자의 대면 수업을 할 때 시각적, 청각적 또는 다른 전달 매체적인 것을 온라인 수업으로 할 때에는 온라인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온라인 수업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각적, 청각적 또는 그거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아니면은 펜같이 이렇게 노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이 사실은 온라인 수업 시에 필요하게 됩니다. 시각적 요소를 위한 장비들이 웹카메라, 캠코더, 일반 카메라, 액션 카메라 또는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펜, 그리고 빛을 비추는 사실은 조명이 있습니다. 많이들 이 조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데요. 영상에서 조명이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웬만한 좋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 조명을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원하는 대로 조명을 비추는 것이 사실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것을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라인 방송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장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이 웹카메라입니다. 이 웹카메라를 보시면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마이크가 보통 같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하고 마이크가 이 USB라는 케이블이 일반적인 케이블로 USB라는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컴퓨터에 연결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웹카메라를 사용하실 때에는 따로 녹화된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녹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하실 때에는 막바로 이 라이브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라이브로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집에 갖고 계신 랩탑 컴퓨터입니다. 랩탑 컴퓨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웹 카메라하고 그 마이크가 같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웹 카메라나 그 마이크를 통해서 손쉽게 녹화나 실시간 방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웹 카메라처럼 동일하게 이 랩탑에 있는 웹 카메라를 사용하시더라도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으셔서 녹화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실시간 방송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웹 카메라하고 그 랩탑에 있는 웹 카메라를 사용하실 경우에
단점은 줌 기능이 없기 때문에 줌인을 하든지 줌아웃을 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웹 카메라를 가까이 갖고 가거나 멀리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그 랩탑 자체에 가까이 가시든지 멀리 하시든지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장비로는 사실은 예상을 못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액션 카메라입니다. 이 액션 카메라 보통 혹은 고프로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액션 카메라는 사실은 레코딩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고요. 일반적으로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옆에 웹 카메라, 액션 카메라 옆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하는 단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이는 USB 단자의 모양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은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마이크로 USB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연결 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결 단자가 그 어댑터를 통해서 그 보통 케이블로 되어 있는데 그 케이블로 되어 있는 그 USB 케이블을 통해서 컴퓨터하고 연결했을 때 어떤 카메라는 막바로 웹 카메라로 쓰겠냐고 물어보는 액션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PC 웹 카메라로 쓰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매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웹 카메라하고 같은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똑같이 액션 카메라 자체가 줌 기능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줌 기능은 없지만 또 장점으로는 액션 카메라 자체가 되게 일반적으로 고해상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 카메라보다 고해상도의 레코딩이 가능한 그런 장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장비는 집에서 혹시 갖고 계실지 모르는 이러한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입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하고 캠코더의 장점은 줌인, 줌아웃 기능이 자체적으로 있고 일반적으로 고해상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화질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연결은 이렇게 옆에 보시듯이 HDMI라고 하는 단자가 있는데 단점은 HDMI로 출력은 되지만 이게 컴퓨터로 HDMI에 연결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DMI 신호를 컴퓨터에서 웹 카메라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장비를 따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런 장비가 비디오 캡처 어댑터나 비디오 캡처 보드라고 말씀을 드리는 장비들입니다. 저가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디오 캡처 어댑터 자체는 고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에서 한 30불에서 한 50불 정도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비디오 캡처를 잘하는 보드들은 한 300불 정도나 아니면은 1000불이 넘어가는 그런 고가 장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화질을 얻는 면에서는 좋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영상 입력하는 그런 장비로 가장 손쉽게 집에서 쓰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셀폰입니다. 이 셀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느 분이든지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셀폰은 일반적으로는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영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셀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연결하시려면 따로 프로그램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앱스토어에서 구매하신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이 셀폰에다가 인스톨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셀폰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컴퍼니에서 또한 컴퓨터에 인스톨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컴퓨터에 인스톨을 하셔야지만 연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셀폰을 통해서 영상을 캡처하실 때에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는데 단점은 같은 와이파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경우만 카메라를 인식하도록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 캡처하는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영상 캡처하는 그러한 장비만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제일 사실은 영상 캡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조명입니다. 조명이 사실은 일반적인 카메라의 퀄리티보다 조명을 하나 더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안이 깜깜하다면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즉, 조명이 카메라 화질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조명을 하나나 두 개를 더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명을 쓰실 때에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커버가 약간 되어 있는, 직접적인 빛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조명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빛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한 곳이 너무 환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는 것을 구하시기 힘드시다면은 일반 조명에 앞에다가 약간 색깔이 없는 하얀색의 선물용 포장지를 커버로 하셔갖고 막아주시는 게 직접적인 빛 반사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바로 그 예가 이 조명입니다. 이렇게 조명을 했을 때 빛이 막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상당히 별로 안 좋습니다. 반사가 많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는 그 선물용 포장지 얇은 거를 사용하셔서 직접적인 빛의 노출을 가리시면은 상당히 좋은 조명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거를 종이를 잘 홀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조명의 사용법은, 조명은 일반적으로 3개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왼쪽 대각선, 다른 하나는 오른쪽 대각선, 마지막 하나는 뒤쪽을 비춥니다. 자, 이번에는 녹화를 하실 때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러실 때에는 이렇게 따로 마이크를 따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리를 가까이서 녹음을 하게 되면은 잡음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마이크로폰을 쓰시기를 권해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좋은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일반적인 소리의 음원으로부터 3인치에서 5인치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이렇게 칠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젤에 이렇게 요즘에 나오는 그 화이트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줌 기능이 있는 웹 카메라나 아니면은 이러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서 줌인하고 줌아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멀리서 이렇게 찍기 때문에 마이크로폰도 따로 갖고 계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전문적인 칠판 기능을 하는 모니터가 따로 있습니다. 모니터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펜으로 같이 딸려오는 전문적으로 칠판의 역할을 하는 보드입니다. 이런 드로잉 태블릿은 모니터가 있는 상태에서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그래서 모니터처럼 모니터 연결선이 따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니터 연결선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입력한 펜의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USB 커넥션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USB 커넥션을 통해서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이 펜에 입력하는 그 정보를 컴퓨터로 막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사실은 가장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집에 이렇게 태블릿을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태블릿을 실제로 이렇게 펜하고 같이 해서 드로잉 태블릿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저렇게 전문적인 태블릿을 따로 사지 않고 프로그램만 추가로 사고 그 다음에 요거 펜만 하나 추가로 사면은 훨씬 더 리스폰스가 좋은 드로잉 태블릿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아이패드인데요.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을 사용하시면은 이거를 드로잉 태블릿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은 모든 펜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실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적당한 펜을 구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크래프트 같은 경우를 녹화하실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면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해야 되는 그 도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은 원래 그 목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드럼 킥하는데 이제 그 홀딩하는 거를 썼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트위스트가 가능하며 요 끝에다가 카메라를 부착해 갖고 위에서 밑으로 레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Articulating Arm이라고 해서 팝니다. 그래서 산바리처럼 트라이포드처럼 이렇게 파는 곳에서 Articulating Arm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관절이 여러 개 있는 그러한 산바리 비슷한 홀더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사용하셔서 크래프팅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테이블 전체를 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찍으시는 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 Articulating Arm 자체는 아주 비싸지 않고 몇십 불 정도 선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각 제품들에서 알아보셨는데요.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운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컴퓨터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온라인 수업에 올릴 때에는 컴퓨터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온라인 강의에서 컴퓨터 역할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청각 자료의 모음, 그 다음에 그 시청각 자료의 편집, 그 다음에 그렇게 편집된 자료를 송출하는 그런 기능을 컴퓨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는 사실은 아까 각 개별적으로 설명한 웹카메라, 마이크, 캠코더, 일반 카메라, 액션 카메라, 스마트폰 이런 거를 통해서 영상이든지 음성이든지 다 캡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캡처한 것들이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에 따라서 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나가는지가 차이가 나는데요. 비실시간인 경우에는 캡처한 그 영상이나 음성을 컴퓨터로 전송을 할 때 특정한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 장치에서 녹음한 거를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옮겨와서 컴퓨터에 저장을 한 뒤에 보통은 비실시간 방송을 위해서는 편집을 하고 그 편집된 영상이나 음성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방송국 같아서는 라이브 방송에서도 중간에 편집하겠지만 그럴 때는 많은 인원하고 그 다음에 많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국 학교에서 이거를 이용하기에는 사실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특별한 편집 없이 영상이나 음성을 막바로 전송이 돼서 그 시청자들이, 학생들이 그거를 직접 바로 수정 없이 보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하고 음성을 컴퓨터에서 동시에 받아들여서 그 동시에 받아들인 것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비디오 캡처 카드나 아니면 비디오 캡처 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캠코더의 웹캠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 형태가 USB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 없이 되지만 일반적인 캠코더나 일반 카메라, 액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출력하는 것 자체가 TV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TV에서 볼 수 있는 그 신호, 요즘에는 주로 HDMI 신호를 쓰는데요. HDMI 신호를 막바로 컴퓨터에서 입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디오 캡처 카드나
비디오 캡처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입력된 시청각 자료를 편집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편집은 주로 비실시간 전송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방송을 편집하고 추가적인 효과를 준다든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하고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통 집에서 하시는 온라인 강의에서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편집은 주로 비실시간 전송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실시간 편집은 유료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한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료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아도비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컴퓨터에서는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도 쓰기도 합니다. 아도비 프리미어 프로는 사실은 윈도우즈 컴퓨터에서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애플 컴퓨터에서도 돌아가지만 금액이 한 달에 한 20불? 그래서 1년 계약을 보통 하고요. 아니면은 사실은 아도비 프로덕트 그 전체를 하시겠다면은 한 달에 한 60불 이상씩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이 되게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한 번 사고 마는 게 아니라 매달 60불씩 나가기 때문에요.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애플 컴퓨터에서만 돌아가는데요. 보통 에듀케이셔널 디스카운트를 하시게 되면 한 200불 정도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에듀케이션 디스카운트가 아니면 한 300불 정도에서 가격이 이루어져 있지만 한 번 사시면은 그냥 계속 쭉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혹시 집에서 파워포인트를 갖고 계시면은 파워포인트에서도 사실은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여주면서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밑에는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사실은 무료긴 하지만 이 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무료 버전을 제공을 하지만 실제로 유료 버전도 사실은 제공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회사이기 때문에 힙필름 익스프레스라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고요. 다빈치 리졸브라고 하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실제 그 학생들한테 전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실시간인 경우에는 녹화된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은 웹사이트를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힘드시다면은 유튜브가 많은 그 인프라스트럭처도 제공을 하고요. 되게 다양한 툴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비실시간 녹화된 영상을 올려서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시간 방송으로는요, 당연히 실시간 방송도 학생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는데 방법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그 프로그램이나 추가적인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돼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드웨어는 실시간 전용으로 만들어진 하드웨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블랙매직 ATM 미니 프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막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는 하드웨어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금액이 좀 되기 때문에 굳이 전문적으로 하실 생각이 아니시라면은 이거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블랙매직 ATM 미니 프로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00불 정도 하고요. 사실 구하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보통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그 스위처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것도 보통 1000불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에서 간단히 하시기에는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말고
OB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Open Broadcasting Software의 약자인데 OBS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윈도우즈에서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맥에서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라고 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도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므로 무료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좋은 기능들, 좋은 세팅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컴퓨터를 갖고 계신다면은 따로 하드웨어를 장만하실 필요가 없이 이 OBS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을 제공을 하긴 하는데요.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이 그 자기가 만든 그 채널에 가입을 해야지만 핸드폰에서 막바로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가입자가 적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실시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화기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컴퓨터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컴퓨터 통해서 보내실 때 OB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은 되게 유용하게 유튜브 라이브로 전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실시간, 비실시간 어떤 방법으로 강의를 하실지 선정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장비하고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결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카메라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카메라보다는 조명에 신경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값비싼 캠코더나 웹카메라보다는 정말 전등 하나를 쓸만한 전등 하나를 좋은 위치에 놔두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음질을 위해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그 위치는 말씀을 하신다면 입으로부터 한 3인치 정도, 그 정도를 떨어뜨려서 녹음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가까워지면은 내 숨소리나 바람소리도 이렇게 잡고요. 너무 멀어지게 되면은 내 목소리가 작고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잡음을 더 잡기 때문에 만약에 더 가까이 놓고 싶은데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숨소리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신다 그러면은 마이크에 이렇게 폼 이렇게 커버 같은 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폼 커버가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은 윈드 노이즈라고 하는데 그 바람 소리를 되게 줄일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그 액세서리입니다. 또 한 가지 컴퓨터는 보통 랩탑을 사용하시고 랩탑을 많이 이제 사실 쓰시고 계신데 영상을 만들거나 영상을 송출할 때에는 랩탑 컴퓨터보다는 데스크탑 컴퓨터로 쓰시는 것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이유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음향 아니면은 영상을 처리하는 데에는 컴퓨터에 부하가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랩탑으로 하기에는 조금 얘가 힘이 들어합니다. 그래서 랩탑보다는 가급적이면은 데스크탑을 쓰실 수 있으면은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하시면은 좀 더 그 부드러운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좀 더 끊김없는 실시간 출력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으로 무엇을 알아볼 거냐면요. 이제 이번 시간에 장비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하고 그 다음에 개략적인 것을 실시간, 비실시간 수업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각각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가 어떤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고 레코딩을 할 때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수업에 필요한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처음 이거를 해보시는 분이나 아직 익숙해져 있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핸드폰 캠코더 또는 웹카메라를 어떻게 컴퓨터하고 연결하고 설치를 하실지, 촬영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조명을 놓을 때 어떤 위치에다 놓는 게 좋은지, 어떤 조명을 쓰는 게 좋은지, 물론 전문적인 것도 좋지만 집에 있는 조명도 사실은 되게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랬을 때 집에 있는 조명 중에서 어떤 조명을 쓰시는 게 좋은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인 온라인 수업 준비를 위한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